Galaxy S10. The next generation Galaxy has arrived. 네, 안녕하세요. 프랭키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프랭키 리뷰 시간입니다. 드디어 저에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제품이 뭐죠? 그쵸, 여러분들 뭐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갤럭시 S10입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바로 언박싱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저는 사전 예약을 통해서 구매를 했고요. 사전 예약 신청한 지 한 이틀 만에 집으로 먼저 배송이 왔습니다. 일단 물건을 제가 먼저 빨리 받아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언박싱을 하려고 택배로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갤럭시 10 언박싱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택배에 고가품이라고 써있어. 고가품.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박스가 굉장히 고급지네요. 저는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패키징 디자인을 엄청 중요하게 보거든요. 이 패키징 디자인만 봐도 10주년 기념인 갤럭시 10에 얼마만큼의 그런 투자와 그리고 얼마만큼 많이 이제 신경을 썼는지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에 구성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뜯을 때가 제일 한다. 오, 샀어. 라라라리라 쿵작작 쿵작작 쿵작작. 오, 바로 딱 앞에 이렇게 있다. 오, 따끈따끈하네요. 지문 같은 거 묻지 말라고 딱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 들기 딱 편하게 돼. 제가 주문한 거는 갤럭시 S10이에요. 프리즘 블랙 색상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량은 128기가. 기기 관련해서는 제가 좀 이따 리뷰하도록 할게요. 일단 구성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본체 있고요. 박스 안에는 전원 어댑터가 있고 변환 젠더, USB 변환 젠더가 있고요. 이건 C타입 케이블 같아요. 갤럭시 S10 구성품 안에는 그 번들 이어폰이 들어있는데, 번들 이어폰도 AKG 번들 이어폰은 좋네요. 번들 유선 이어폰을 줬다는 이유는 아직까지 갤럭시는 이어폰 잭을 버리지 않았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위쪽 박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 유심 꽂을 수 있는 핀이 있고요. 투명 케이스도 무료로 주네요. 투명 케이스도 저렴해 보이지가 않는, 기본적으로 핸드폰 바로 사서 케이스 구매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바로 기본 제공품으로 케이스가 들어있으니까 케이스 구매 전에 사용하기에는 정말 나쁘지 않은 좋은 케이스 같습니다. 네, 안에는 설명서 들어있고요. 또 다양한 게 있네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위쪽면 박스에 케이스가 들어있고 설명서랑 그 핀이 들어있어서 혹시나 뭐 여기 구성품만 확인하고 여기 건 아예 안 빼시고 그냥 박스 버려버리면 낭패 보기 십상이니까 꼭 양쪽 박스를 전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S10 리뷰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냄새를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를. 뭐 그렇게 그런 뭐 엄청 좋은 냄새는 나는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새거 냄새. 네, 새거 냄새 아주 좋고요. 비닐을 한번 제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오, 뒷면 색깔이 이게 프리즘 블랙인데 제가 사실 그 갤럭시의 블랙 색상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이폰이나 이런 블랙이랑 좀 다르게 뭐라 그래야 되지? 플라스틱 같은 그런 블랙? 좀 고급스럽지 않은 블랙들이 있었어서 이번에 나온 S10 같은 경우에는 블랙 색상이 굉장히 고급지게 나온 것 같아요. 일단 뭐 무게가 엄청 가볍고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깔끔해요. 그리고 되게 고급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 그리고 전면에는 카메라가 이렇게 3개가 있고 되게 이쁜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일단 합격. 그럼 한번 전원을 켜보도록 할게요. 오. 쉽게 갤럭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 줄게요. 자, 그러면 한번 일단 설정을 해볼게요. 네, 설정이 끝났습니다. 와우, 보이십니까? 네, 그러면 일단 이 녀석의 스펙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갤럭시 S10의 디스플레이는 6.1인치고요 커브드 엣지를 사용을 합니다. 두께는 7.8mm고요 무게는 157g, 배터리는 3400mAh, 색상은 프리즘 화이트, 프리즘 블랙, 그린 색상을 갖고 있어요. 지문 센서는 전면 초음파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S10이랑 S10 플러스의 차이점은 뭐냐면 일단 화면이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고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좀 더 크고요. 결정적인 외관의 차이는 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은데요. 이 앞에 있는 전면 카메라가 2개예요. 그리고 S10 같은 경우에는 전면 카메라가 1개고요. 뭐 그 정도 차이고, 제가 플러스를 구매하지 않고 S10을 구매한 이유는 제 생각에는 제가 잡고 쓰기에 S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지금 S10 같은 경우에 딱 제 손에 들어오거든요. 카메라도 뭐 제가 셀카를 많이 찍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S10 플러스를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S10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기능에 충실하고 가장 사이즈가 어느 정도 적당한 S10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 디자인 있잖아요. 펀치 뚫어놓은 것처럼 저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거슬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거슬리지 않아요. 노치 디자인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별로 그렇게 티도 안 나고요. 그냥 요 안에 이제 뭔가 이 하나의 바탕화면처럼 느껴져요. 실물로 직접 보니까 그렇게 뭐 엄청 이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물론 뭐 사용을 꾸준히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뭐 저는 그렇습니다. 화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화질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뉴 들어가셔서 디스플레이에서 화면 해상도 들어가시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HD, FHD, QHD가 돼 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일반 핸드폰에서 WQHD가 되는 스마트폰을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일단 화질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WQHD로 해서 한번 영상을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와 대박이네. 느껴지십니까? 이게 안 나올라나? 제가 영상을 4K로 만들어서 올리거든요, 보통. 와, 제가 그동안 제작했던 4K 영상 가장 잘 구현해주는 그런 핸드폰 같아요. 화질 대박이다, 진짜 이거. 와. 화면 비율 같은 경우에는 19대 9예요. 보통 이제 영화 시네마틱 그런 화면 비율 같은 경우 21대 9를 많이 쓰는데 넓게 해서 몰입감을 좀 더 줄 수 있죠. 보시면 지금 이게 인피니티 5 카메라 구멍 디자인 때문에 지금 여기 양옆이 좀 잘려갖고 나오긴 하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늘리면 네, 좀 더 몰입감 있게 큰 화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실 때는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 갤럭시 S10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바뀐 세 가지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음파 지문 인식이에요. 세계 최초로 아마 삼성전자가 이거를 스마트폰에 탑재를 했다고 하고요. 바깥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안에 내장이 돼 있어서 지문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검은 화면인 상태에서 위치에 가져다 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식이 정말 빨라요. 지금 제가 그동안 사용해본 생체인식 기술 중에 가장 제가 볼 때는 빠르고 정확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엄청 빨라요. 엄청 간편합니다. 한 손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보면 이렇게 바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이제 혁신은 무선 충전 공유예요. 이 S10에서 그 무선 충전을 쉐어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무선 배터리 공유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준비되냐고 나와요. 그래서 무선 충전이 가능한 그런 스마트 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10의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위에다가 올려주게 되면 배터리를 쉐어링할 수 있는 겁니다.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충전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배터리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쉐어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질 않아서 가끔 이제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 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되게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갤럭시 S10의 혁신은 카메라예요. 카메라 자체가 3개가 달려 있습니다. 앞면에는 1개가 있고요. S10 같은 경우에는 총 전후면 카메라가 4개 고요. S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후면 카메라가 총 5개예요. 근데 이번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개수나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카메라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들이 저는 되게 눈여겨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카메라를 실행해서 한번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카메라가 3개여서 근접 촬영과 광각 촬영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상도가 깨지지 않고 넓은 화각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화각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기존의 갤럭시 S9 보다 조금 더 카메라 해상도라던가 그리고 전체적인 이 움직임이나 좀 더 향상이 된 것 같습니다. 빛이 많이 좀 없는 상태여갖고 그런 지금 현재 환경에서도 얘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카메라를 요번에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듀얼 조리 같은 경우에는 f1.5, f1.4 모드를 지원을 하고요. 이 후면에 있는 광각 렌즈 자체가 심도가 엄청 밝기 때문에 야간에서든 빛이 없는 상황에서 밝게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망원, 광각, 초광각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넓게 사진을 찍을 수 있고, 특히나 조리의 값이 밝다 보니까 심도 표현이라던가 그리고 아웃포커싱이 다른 카메라들에 비해서 피사체를 좀 더 돋보이게 카메라 촬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에서 가장 중요한 손떨방 기능, 슈퍼 스테디 액션캠이라는 그런 새로운 기능이 추가돼서 스테빌라이징 기능이라던가 그런 손떨림 방지 기능을 최대한 잡아주는 기능이 카메라 안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외부 촬영하실 때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걸으면서 촬영을 하실 때 보통 짐벌 같은 거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이번 갤럭시 S10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짐벌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니겠지만 손떨방이나 이런 거를 액션캠 정도의 수준으로 잡아주는 그런 기술력을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돼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조만간 야외에 나가서 촬영을 하거나 걸으면서 액티비티한 활동을 할 때 촬영하는 거를 제가 한번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슈퍼스테디 액션캠 기능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을 또 찍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갤럭시 S10에 대한 새로운 기능이나 그리고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럼 얘는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느냐?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럼 한번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단점의 기준은 철저하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첫 번째, 그동안 이제 아이폰이나 그리고 LG 제품을 많이 썼었는데 삼성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6 이후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좀 이렇게 몇 번 만져보고 나서 가장 이제 극혐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보통 이제 볼륨 버튼이랑 전원 버튼이 모든 이제 스마트폰마다 달려 있는데 버튼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그래서 이걸 눌러봤거든요? 근데 이상한 애가 나와요. 알고 보니까 이게 빅스비더라고. 저는 이거를, 이게 실이나 이런 비슷한 거잖아요, 사실? 반가워요. 새롭게 달라진 빅스비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새롭게 달라진 빅스비라는 애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얘를 그렇게 많이 안 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프로그램 자체에서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굳이 왜 여기다가 버튼을 만들어갖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가끔가다 이렇게 눌려서 이게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너무 잘못 만든 것 같아. 디자인 깔끔하게 하고 빅스비를 뭔가 이렇게 좀 사용하게끔 하려면 여기 이제 UI 프로그램이나 인터페이스 자체에서 뭔가 해결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걸 아예 버튼으로 만들어버리니까 버튼을 잘못 누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이거 진짜 뽑아내고 그리고 여기 막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저한테는 정말 의미없고 쓸모없는 기능이라, 다음에 이제 갤럭시 11이 나온다면 이 빅스비 버튼은 좀 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보시면 베젤이 위아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에는 베젤이 거의 끝까지 당겨 있는데 밑에는 베젤이 조금 넓어요. 물론 지금 베젤을 많이 없애려고 지금 노력을 한 흔적은 보이는데, 위아래 베젤 남아있는 사이즈가 다르다 보니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영상을 시청할 때 좀 이제 베젤 차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몰입감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예 하려고 그랬으면 똑같이 위아래 베젤 사이즈를 맞추던가 했었어야 됐는데, 이게 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이 밑에 베젤을 없애려면 이 디스플레이를 말리게끔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원가가 엄청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 같기는 한데, 아무리 그래도 좀 이거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거 후속 모델은 위아래 사이즈 베젤이 조금 똑같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이게 전면 이 액정,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만약에 이게 깨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깨졌다고. 그러면 일단은 엣지 디자인이에요. 일단 이거부터 아마 이 액정 교체 비용이 엄청 많이 나갈 겁니다. 특히나 이 가운데에 지문 인식을 하는 그런 센서가 이쪽에 내장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게 뒤에 있다고 쳐도 이거를 인식을 하려면 액정 자체가 엄청 제가 볼 때는 가격이 비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 사전 그런 구매 혜택으로 액정이 파손됐을 시에 50% 할인 쿠폰을 주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깔끔하게 분명히 되고 디자인적으로 거의 완성도가 엄청 올라가긴 했지만 분명히 이 디스플레이 안에다가 많은 기능을 내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액정이 파손 시에는 교체 비용이 기존 액정보다는 훨씬 더 비쌀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켜봐야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안 봐도 비디오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갤럭시 S10의 언박싱과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한번 알아봤고요. 전체적인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삼성폰을 오랜만에 써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전체적인 총평은 정말 잘 만들었다. 삼성의 10년의 기술력을 다 집어넣은 그런 좋은 스마트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 보시고 갤럭시 아직 구매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전 예약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3월 5일까지고요. 그 전에 사전 예약 구매를 하시면 갤럭시 버드나 사은품을 증정을 해주거든요. 핸드폰은 요즘에는 사전 예약 기간에 구매를 하시는 게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갤럭시 10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삼성닷컴 들어가셔서 사전 예약 진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언박싱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거를 개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하면서 실생활에서 사용을 했을 때 느껴지는 불편한 점이라던가 장점 같은 거를 꿀팁이나 갤럭시 10에 관련된 그런 정보나 그런 활용 팁 같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이랑 댓글 남겨주시면은 감사드리겠고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랭키였습니다. 와, 진짜 잘 나왔다. 여러분, 정말 제가 강추합니다. 이번에 갤럭시 S10 정말 잘 나왔어요. 여유 있으시면 빨리 지르세요.